몇 년 유지를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까지가 되고 세금은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 건데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요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승계 시나리오고요. 이게 대표님들 나이랑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 지금 40대야. 그럼 승계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고 하는데 무슨 승계를 생각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는 거고 대표님들 나이가 60 전후 정도 되시게 되면 슬슬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이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난 65세 되면은 그냥 모든 거 다 애들한테 넘기고 또는 뭐 그냥 법인 팔고 그냥 그만둬야 돼. 진짜예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은 70대 중반까지는 일할 걸로 전부 다 생각들 하시거든요. 거의 종신토록 일하실 걸로 생각을 하시죠. 심지어는 뭐 80이 넘어도 나는 그냥 고문 같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그 경영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내가 다 이제 읽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전후 대표님들한테 이제 먹힐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참고로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면은 증여특례 또는 사업상속공제라는 나라에서 정해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좋을 거고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왜냐하면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나 기본적으로 업력이 10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10년 이상은 회사를 계속 읽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증여특례라든지 가업상속공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 유동성을 이제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이제 그런 플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특례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그럼 얼마까지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100억까지입니다. 100억까지고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까지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는 사전 요건, 사후 관리 요건 이런 게 전부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거 좀 언지를 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특례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가는 거고 증여특례는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세율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현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상속세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일반 증여를 하든지 그 다음에 감자 플랜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미리미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작업들을 또 누가 해주는 거예요. FP 확 줄었다든지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게 확 줄었다고 한다면 이때가 이제 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이제 클 걸로 예상이 되게 되면 미리미리 이제 증여하는 게 나은 거고 앞으로도 별 발전이 없을 거고 오히려 사양 산업이고 하면 그냥 놔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사후 관리나 뭐 이런 게 불필요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감자 플랜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을 법인명의 계약으로 준비하는 이런 큰 그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입니다. 증여특례인데 가업의 요건이 여기 나와 있죠. 일단 10년 이상 계속해가지고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경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는 100억까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억은 기본 공제로 이제 그냥 가는 거고 30억까지는 10% 단일세율로 가요. 일반적인 증여세율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30억 초과분은 그냥 20% 이렇게 간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후관리 요건이 요거는 조금 단순하죠. 7년 동안 일단 가업에 종사를 하면 되고 휴업이나 폐업 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그냥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증여자산 기간과 관계없이 일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제 가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계속 높아질 경우에 이제 유리한 제도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했었을 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 85억 정도를 똑같이 그냥 일반 증여하는 거랑 증여특례로 이제 해가지고 넘기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특례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사업용자산, 비사업용자산 전부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무관자산이나 이런 거는 증여특례 이런 걸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업용자산이 한 35,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나라에서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사업용자산은 빠집니다. 그럼 비사업용자산 뒤에 또 항목이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사업용자산 35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특례 혜택을 이제 받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 일괄적으로 5억 그냥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3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여특례는 30억까지는 단일세율 10%, 30억 초과되는 거는 20%라고 그랬죠. 그래서 10% 세금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만 냅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특례 혜택을 받았을 때 3억 정도 세금을 내고, 비사업용 자산은 전부 다 일반적인 그 증여세 내는 거 그 구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년 자녀니까 5천만 원 빼줘. 그러면 과표가 한 45억 5천이 나오게 되는데, 30억이 넘었으니까 증여세율 얼마예요? 50%죠. 일반적인 증여로 해가지고 비사업용 자산 이렇게 하는 거랑 해가지고 한 21억 정도, 85억 받았는데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이제 혜택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85억에 대해서 일반 증여를 했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성년 자녀니까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있죠. 10년 내에 그냥 저 증여 사전에 한 게 없었다고 이제 가정했었을 때, 과표가 이제 84억 5천인데 30억 초과됐으니까 세율이 50%네요. 그러면 증여세 37억 6천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줄인 세금이 얼마예요? 16억 5천 정도를 줄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대표님들은 증여특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증여특례하면 다 좋을 거고, 근데 이거를 일반 세무서나 이런 데서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저희가 방법이나 이런 거 컨설팅을 다 했었는데, 진천 얘기입니다. 진천 시골이잖아요. 진천에서 이제 증여특례 이거를 해본 세무사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 FP 센터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까지를 다 했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 쪽은 좀 상대적으로 이런 걸 해보신 분이 많을 수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일단 세금을 많이 확 줄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증여특례를 활용하는 거는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가 유리한 거고요.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P나 FO 상담을 잘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이제 500억까지 이제 가능한 거였었잖아요.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 이제 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그런 회사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 전에 가업 종사 기간이 2년 이상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 요건이 조금 빡빡하다고 그랬죠. 7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회사가. 그다음에 뭐 처분 같은 거 할 수 없고요. 가장 까다로운 게 고용인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표님들 설명 들을 때 좀 이렇게 탄식을 많이 좀 하시고 해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500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파워풀한 건데, 이 사후관리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사업용 자산 아까 나왔었죠. 비사업용 자산 대표적인 게 업무 무관 자산은 당연히 그 회사를 이제 키워나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임대용 부동산, 그 다음에 각종 금융자산, 현금 이런 거는 사업용 자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거 감안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FP들 얘기 들어보면 사업용 자산, 비사업용 자산 이렇게 나뉘는데, 거의 한 비사업용 자산이 한 50% 이상 정도 보통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이제 당연히 차이는 좀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사후관리 요건이 아까 7년, 원래는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일단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불충족하게 되면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가지고 이자 상당액이 추가 이제 부과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가업을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 가는 거고 500억까지 가능한데, 사후관리 요건이 되게 빡빡하구나, 이 정도로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증여특례는 최대 100억까지 받을 수 있고, 일단 5억 빼준 다음에 30억까지는 단일세율 10%, 30억 초과하는 거는 그냥 20% 요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특례 나중에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세 이제 계산할 때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대꼬복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것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속세 내실 때 나중에 분납이나 영부연납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납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초과일 때 뭐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부연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상속국 감자 플랜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개인 재산 있습니다. 뭐 주택, 부동산, 차량, 현금 이런 개인 재산 있는데 대표님들 사망하시게 되면 부동산은 뭐 공시 지가로 이제 하게 되고 연금은 보통 정기금 평가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 그 재산 같은 경우가 요런 경우가 많죠. 비상장 그 주식 요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평가를 이 거래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순손익 가치랑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근데 그게 대표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 기업 분석 보고서나 이런 거 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뭐 200억, 300억 이렇습니다. 대표님들은 그 정도인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자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장기 세금 계획을 세서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자. 그래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게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부자 계약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부모가 되되 계약자 수익자는 자녀가 되는 이런 종신보험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끔 계속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납입 보험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그냥 되겠네 보통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총 납입 보험료가 70억 내외 보장은 10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퇴직금을 활용한 상속재원 마련 방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인명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재직 중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는 당연히 대표님이 이제 대부분 될 거고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이 돼서 법인 거인 거죠. 법인 거.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유고를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법인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아무 일 없이 퇴직하실 때는 계약자, 수익자를 대표님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용처로 쓰면 됩니다. 바로 해약해가지고 현금화해도 되고 아니면 연금 선지급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종신보험으로 남겨놔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명의 종신보험 주요 활용 방안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해피한 거는 그냥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가져가시는 거고 퇴직하기 전에 만약에 대표님이 만약에 유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법인에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용처로 쓰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줘야 될 퇴직금 용도로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뭐 하든지 외상값을 갚든지 아니면 유족 위로금 규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유가족한테 주든지 아니면 감자 재원으로 유상감자 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상감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 대표님한테 그 주식을 상속을 받았어. 해당 회사에다가 그냥 팔아가지고 소각을 해버리고 감자 대가를 받고 하려면 법인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퇴직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유상감자를 진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 되는 거죠. 또는 정기보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이제 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나 제안을 이제 합니다. 하면은 자 공통적인 거는 대표님이 만약에 퇴직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은 유고 리스크 대비할 수 있는 거 둘이 저기 동일하잖아요. 종신보험이나 경영인정기보험이나 어쨌든 사망보험 다 정해놨으니까. 자 그런데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체증형으로 가입하시잖아요. 15%, 20% 체증형으로 가입하니까 사망보장으로만 따지면 경영인정기보험이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자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등등 플러스 같은 거가 되겠죠. 보험료 일부만 비용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적립되는 거 뭐 저기 이렇게 소멸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제 일부만 비용 처리되는데 경영인정기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영인정기보험은 나중에 해약을 어쨌든 할 거잖아요. 계속 이제 그 비용 처리는 하더라도 나중에 해약할 때 퇴직하는 시점, 나는 또는 결손나는 시점으로 해약을 이제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중도인출 약관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입하고 있는 등등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유로운 이런 거에서 좀 유동성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인정기보험은 중도인출은 안다더라도 약관대출 요건 조금 활용할 수가 이제 있게끔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